그러니까 연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지난 50년 동안 가장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려서 일어나는 후폭풍이다. 금리가 4%대에서 5%, 6%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두 주 만에 지금 3%대로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엔 그래서 차라리 움직이지 말자란 말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도 지금 자기가 매달 지금 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이번 달에 올리고 두 달 있다 내리게 생겼어요. 그럼 뭐하러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 결국 연말까지 내려야 되는데. 시장의 그 금리 배팅은 예. 너무 과하다. 아,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나와주셨네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봬요. 한 달 정도 네. 되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 달 전에 어떤 얘기를 나눈지 기억도 사실 안 나긴 하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뭐 세상이 그냥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뭐 저희가 뭐 연착륙, 경착륙, 예. 노랜딩 뭐, 맞아요.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6% 얘기했는데 네. 6%는 이제 하늘 날아가 있네요. 네. 이제는 뭐 하루하루 한 주, 두 주 사이에는 은행권 리스크가 가장 좀 예. 최대 네. 화두였던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제 결국은 그것이 왜 벌어졌는지에 네. 대해서 저희가 원인 파악을 좀 다시 한번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연준이 어떤 의사결정을 낼지 앞서서 이번 네. FOMC가 정말로 중요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네. 한번 좀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일 것 같고요. 시작해 볼까요? 어떤 네. 얘기부터 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네. 첫 번째 이제 장표를 좀 네. 봐주시면은 진짜 2주 만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고주에 기억하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네. 1월 달에만 해도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그렇죠. 2월 달 들어가서 숫자들을 보더니 그 물가 상승 숫자를 보더니 3월 초에 그 소위 그 상원 하원 가 갖고는 그 말 쏙 들어가고 50bp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주에 정확히 은행들이 박살이 네.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것을 잘 돌이켜 보시면 거기서 저희가 배울 교훈은 연준도 사실은 지금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듯이 지금 경기를 봐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비슷한 얘기 드렸던 것 같은 겸손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도 모른다. 예. 네. 그러니까 연준도 네. 사실은 잘 네. 모르고 지금 가고 네. 있는 거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은 이것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려서 일어나는 일종의 이제 후폭풍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되셨겠지만 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박살났고 이미 정지됐죠. 거래 정지. 시그니처 거래 정지됐죠. 그 전에는 아예 처음에는 이제 실버게이트. 네, 뭐 네, 그러니까 네. 이 세 개 은행 끝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네.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넷월스 그 캘리포니아에 네. 있는 그런 걸 활용하는 이제 그런 은행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주 만에 거의 80%, 90%뭐 이렇게 지금 주가 어젯밤에도 거의 반토막 났던데요. 네, 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나머지 은행주들은 그나마 좀 네. 이제 멈췄습니다. UBS가 CS 인수하면서. 네. 네. 하지만 아직은 이것이 이제 과연 멈춘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은 금리도 아주 천당과 지옥을 네. 오락가락했습니다. 금리가 4%대에서 5%, 6%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두 주 만에 지금 3%대로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엄청난 지금 변화입니다. 네. 이게 어떤 정도냐면 이게 사실은 금리를 연준이 6%를 올린다라고 지금 배팅을 하다가 지금은 마지막에 올해 연말까지 4번 인하를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4.25. 네. 거기까지 지금 내려갈 네, 거다. 네, 이게 네. 근데 이런 변동성이 있게 된 거는 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여기에 소위 큰 대형 은행들은 빠져나오고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지금 다 헤지펀드들이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리가 모든 걸 말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리스키하다. 요걸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어쨌거나 여기에 맞춰서 원래 이제 금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밸류에이션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기본이 되는 금리조차도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요게 이제 조금 연원이 이미 얘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연원이 거슬러 가면 2018년도 이게 트럼프 때가 원인이 됩니다. 2018년도에 8월 달인가 그때 너무 규제가 세다. 네네. 그래갖고 사실은 그 당시에 소위 2,500억 불 미만의 그 은행들은 규제를 좀 안 해줘서 검사 좀 덜 하자.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때 열어줬었거든요. 시작은 트럼프다라는 얘기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자산 규모 네. 2,500불. 예. 예, 2,500 불 미만들은 그때부터는 좀 우리 좀 자유롭게 완화. 예, 거래하게 하자. 네. 시그니처가 2010이었으니까 딱 바로 밑에 있네, 코 밑에. 근데 그건 이제 엄청 올랐을 때고. 네, 올랐을 때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된 2018년 이후에 19년, 20년 이렇게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은행들의 자산 성장률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40~50%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자산 성장률이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됐던 실리콘밸리는 거의 4배, 300% 자산 성장을 했었고요. 1등입니까? 예, 1등입니다. 네. 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시그니처도 있죠. 156%입니다. 거의 2배, 2.5배 성장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퍼스트 리퍼블릭도 2.4배 정도 네. 성장할까. 결국은 시장보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예금이 몰려들다가 보니까 네. 이거를 그 당시에 저금리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예. 네. 이 반면에 지금 보시면 저희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는 JP모건의 이런 데는 지난 5년간 45% 성장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베이스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성장 속도도 좀 느리긴 하겠지만 이네들은 성장을 할 때 돈도 가려가면서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처에 대한 만기 불일치 이슈를 스스로 조기에 제어하면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봤던 엄청난 성장을 했던 데들은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일단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나요? 이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려면 뭔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늘어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뭐 시장 가서 한 게 아니고 주로 맞습니다. 예금이 늘었으니까 결국은 예금을 받는 그 예금 클라이언트들이 다변화가 안 돼 있다. 네. 그게 이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스페시픽한 이슈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지만 2020년에 예. 코로나 이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으면서 예. 돈이 글로 다 몰렸지 않습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시장에서 글러 주스니까 예. 긁어 담은 그 돈을 다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넣은 겁니다. 왜 JP에다 안 넣고 거기다 넣었을까요? 가깝고 편하고 좋으니까. 동네 친구고. 네네. 40년이나 같이 예, 여기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은행이니까요. 예, 뭐 예. 당연히 그랬을 그렇군요.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시그니처 같은 케이스도 뭐 또 특정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 쪽에서 가져온 거고요. 결국은 특정 산업, 특정 지역, 특정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급격하게 돈이 몰리다가 그것을 핸들하지 못한 상황이 이제 이런 네. 결과가 벌어진 거다. 결국은 은행은 일정 부분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느슨하다 보니까 그때 하필이면 돈이 급격하게 몰리면서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된 케이스가 현재 그런 사태를 낳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지 저희가 봤던 저도 이제 스페시픽한 특정 기업 은행들의 이슈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이것을 이제 냉정해 놓고 보면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젯밤에 주가가 좀 안정은 됐긴 했지만 사실은 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은행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다 연준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담보, 대표적으로 국채 같은 거죠. 그걸 맡기고 돈을 빌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할인 창구라 해서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2008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1,110억 불 그때 피크가 그 정도 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530억 불 지금 이미 더 많네요. 예. 네. 물론 이게 GDP로 환산을 해보면 그때보다는 전체 시장이 더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GDP의 0.6% 당시에 피크가 0.8%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속도로 돈들을 땡겨간 거다 지금. 그만큼 만기 불일치가 지금
지역 은행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빌린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거 할 때 디스카운트는 이게 원래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줬냐면 1년 원래는 빌리는 거에 그냥 파로, 그러니까 그 할인 안 하고 네. 그냥 있는 거 다 빌려줄게. 헤어컷. 예, 네. 없이. 그다음에 1년간 빌려주고 1년 동안 네가 빌렸다는 거 안 알려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위 수요가 몰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지역 은행들의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말려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말려 있는 건 분명한 거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주로 이렇게 돈 빌린 은행들은 지역 은행들이고 큰 은행들은 아니고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도 누가 물어봤는데 이것도 QE입니까? 양쪽 완환이야 지금 말이 좀 많죠. 네. 엄밀히 말하면 퀴는 아닙니다. 네. 예. 왜냐면은 내가 못 느끼고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예. 내가 은행에 당연히 나는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1,000만 원이 없다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다시 연준한테 가갖고 빌려와서 1,000만 원 원래 있어. 그러면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더 넣은 게 아니라 없어질 뻔한 게 다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QE는 아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지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예. 네,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보면 미국 전체 대출 시장에서 대출을 하는 시장에서 중소은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를 그렇게 차지합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예. 저희 중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500억 불 미만 예. 은행들이 차지하는 게 거의 아. 한 40% 되고요. 최근 들어서 아마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상업 부동산이 이슈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좀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 계기로 은행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명단도 예, 돌고 예. 뭐 이러는데 살생부 같은 게. 못 들어본 은행들 정말 많아요. 그럼요. 지역은행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어. 없죠. 미국은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러니까 저기 그 실리콘밸리 은행 정도의 규모의 사실 정상적인 다른 지역의 상업은행은 네. 보통 그 소위 그 지점만 1,000개씩 됩니다. 네. 이게 지역은행인데 지점이 1,000개 되거든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16개예요. 그 지점이. 예. 뭐 어쨌든 그게 네. 이제 특수한 케이스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네들이 주로 사실 시장의 소위 돈맥 경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업 부동산 쪽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뭔가 그 소위 그 상업 그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런 거 할 때 다 여기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네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 상업 모기지라 하면 그 주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뭐 상가 뭐 이런 상가, 거, 예, 이런 예, 것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예.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예,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이제 주거 부동산 네. 말씀하신 데 네, 집들. 네, 주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역은행이니까 지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후로 어떻게 될 거냐?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갈 거냐? 그거보다는 이제는 규제 기관도 갑자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너희 어디다 돈 빌렸어? 관리 잘하고 있어? 뭐 만기 괜찮아? 뭐 계속 이제 쫄 거지 조금 더 않습니까? 타이트해지겠죠. 예. 네. 그럼 그거 자체가 사실은 긴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골드만삭스 얘기로는 이렇게 스스로 긴축만 해도 금리를 한 50bp는 올린 연준이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축소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검열해 갖고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똑같이 하려면 내려야 되네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우측에 그래서 제가 경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냐 짧게 보시면 커머티 마켓에서 유가는 지금 거의 90불, 80불에서 지금 거의 70불 때까지 60불 중반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반면에 금은 지금 보시면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네. 우측에 보시면 결국은 전형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해서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를 다 보는 건데 결국은 이런 그 소위 은행들을 한번 이제 그 소위 이제 고금리가 오면서 은행들이 위축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은 이런 원자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아주 같고요. 단적으로 극명하네요. 그 네네. 그래프가 정말. 맞습니다. 네. 예. 평소에 비슷하게 가다가 이번에 완전히 서로 배신하고 그냥 딱 X자로 딱 가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은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그 시간 걱정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연착륙, 뭐 경착륙, 노랜딩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경착륙에 대한 그러한 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높아졌다.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다. 그럼 기업 실적이 결국 주가의 관건이잖아요. 네네. 예. GDP 예. 물론 GDP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 때문에 GDP가 좀 내려갈까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당연히 빠지겠죠. 빠지겠고. 네네네. 기업 실적은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이제 같이 네. 하락을 할 건데요. 이제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 중소기업들이 지금 가장 빨리 경기를 체감을 하죠. 분위기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매출 전망이 기본적으로 지금 감소세다. 이 검정색이 뭐냐면 전미 독립 사업가 연맹 그러니까 NFIB라는 데에서 서베이를 매달 하는데 네. 보시면은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랑 줄을 거라고 대답하는 그 비중의 차이.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줄 거라고 보는 비중이 더 커지는 거겠죠. 예. 지금 결국은 이것이 내려오는데 지금 S&P 500의 연환산 이익 증가율은 아직 안 꺾이고 지금 높은 상태죠, 네. 지금. 결국은 시차를 두고 상황 자체는 결국 중소기업은 이제 먼저 꺾일 거고 지금 앞에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더 긴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결국은 시차를 두고 대기업들도 S&P 500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네들의 이익 증가율도 이제 아래로 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지역은행의 이슈, 유동성 이슈, 금융 시스템 이슈에서 이제 끝나는 단기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긴축 자체가 기업 이익을 둔화시키거나 역성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그러면 있습니다. 앞으로 그 S&P 500 뭐 EPS 뭐 포워드 뭐 이런 거 저기 뭐 전망치 이런 걸 잘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이미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근데 아직 버티고는 있지만 아마도 지금 예상들은 이번에 1분기 끝나고 이제 지금 3월 달 지나서 4월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실적 발표랑 전망치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하지 그 않습니까? 4월 초에 하나요? 보통 3월이 끝나면 분기가 4월 끝나니까 초에, 네. 4월에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가죠. 근데 그때 아마도 다운그레이드들이 이전보다는 좀 심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많이 그럼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앞으로 한 2주 지나면 이제 그 얘기 많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건 뭐 다들 생각을 네네. 하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더 좀 예, 드리워지고 있고 인플레가 사실 잡힌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잡혔다고 할 수는 없고. 저라면 진짜로 원형 탈모 올 것 같아요. 연준 쪽이요. 세상에. 예, 그만큼 지금 상당히 그 콜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2월달에 저희 그러니까 2월달 넘버를 봤을 때 1월, 2월을 봤을 때 그 연준이 본 넘버들은 상당히 물가가 전혀 안 잡혔다. 사실은.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잡혔지만 코어 부분은 사실은 잘 안 잡혔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미국의 중간값. 그러니까 미디언 CPI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스티키 CPI.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그 1년에 그 소위 그 가격 조정을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로 뭐 전세값 뭐 이런 거 네네네. 가지겠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CPI가 전혀 보시면은 꺾인 걸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2월 달에 그 시리즈로 나온 것보다는 3월 달 시리즈가 조금 좀 내려오지 않았나요? 제가 다음 차트에도 봐야했는데 예. 이게 예.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죠. 네. 임금 상승률이 보시면 결국 임금을 코어 보시면 이제 네. 주택도 빼고 임금만 보잖아요. 네네. 연준이 보시면 지금 밑에 지금 뭐 우리가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사람 자른다, 뭐 한다, 뭐 금융계 사람 자른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네. 임금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보시면은 저임금 쪽은 여전히 우상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위에 1사분위, 2사분위 그게 뭐냐면 최하위 25%, 네, 그다음에 최하위의 고위의 25%. 네. 그러니까 50% 언더죠. 이 아래쪽이 지금 2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7%를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위로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전체에 많으니까. 크고 그 이분들이 사실은 돈을 버는 즉시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10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여전히 지금 연준의 고민은 크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랩업을 하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그러한 FOMC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3주 전만 해도 50bp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얘기는 멈추느냐 25bp냐 갖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둘 다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이렇게 은행 이슈도 있고 긴축도 사실상 되는 효과고 잘못하게 세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침체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진짜 멈추자. 잘 모를 때는 일단 멈추는 거다라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가 네네. 있고요. 반면에 우측 25p 얘기는 은행은 은행 이슈고 그거는 지금처럼 대하면 되고 물가가 안 잡혔는데 무슨 소리냐. 이번에 물가 못 잡으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의지로 보여줘야 된다. 거꾸로 안 올리면 그만큼 좀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도 25p를 올려야 되고 25p를 올리면서 이후에 혹시라도 물가가 안 잡혔을 거에 대한 이번에 안 했다가 만약에 갑자기 안정화돼 버리면 멈춘 것이 또 시장에 너무 불을 당기는 그런 이슈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CB가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ECB가 한 게 그 두 번째 스타일로 한 거죠. 50pp 올렸죠. 50pp 네. 올리면서 네, 네, 이게 네.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장은 사실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준이 그거를 보고 또 따라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연준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정보가 많을 거고 예. 특히 그 정보는 지역은행과 관련된 정보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다 갖고 있겠죠. 아마 지금은 아마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를 네, 받고 있겠죠. 예, 지금 예, 연준이. 예, 예. 근데 결국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거죠. 근데 네. 다만 저도 걱정이 파월 의장이 1월달, 2월달, 3월달 매달 하는 말들의 톤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서 이 그러니까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거의 정치가 수준이고 어떤 분들은 엄청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눈구렁이처럼. 또 어떤 분들은 잘 못한다고도 하고. 예. 약간 바월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뭘 해도 이상치 않은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대해야 될 거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엔 그래서 차라리 움직이지 말자란 말도 드립니다. 지금 한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도 지금 자기가 매달 지금 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알고 미리 가서 큰 돈을 벌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저는 그냥 때문에. 이런 생각 하나 드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연준 오르고 내리고 다 좋은데 네. 지금 시장의 베팅이 맞다면 이번 달에 올리고 두 달 있다 내리게 생겼어요. 그럼 뭐하러 해요? 올렸다가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결국 연말까지 내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시장의 그 금리 배팅은 예, 예. 너무 과하다. 과하다. 그리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움직이는 커머셜 그런 JP 모건 같은 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해치펀드들. 아주 난리 났다 이거죠. 요즘? 예, 거기는 뭐 에브리데이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네들의 그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과하다. 쫓아가는 거는 좀 과하다. 위험하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때로는 과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좀 대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이다. 시장에서. 네네. 지금은 그럴 때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가 잘 되게 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